저는 한미정, 올해 68입니다. 시내버스 운전대를 35년 잡았고 은퇴한 지 3년째입니다. 오늘 아들 지훈이의 새 오피스텔 집들이에 초대받았습니다. 식탁 위엔 배달 도시락이 가지런했습니다. 며느리 혜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이참에 사업대출 연대보증만 해주시면 다 해결될 텐데요. 지훈은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방은 당분간 지하 창고 쓰면 안 될까? 혜진이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혼자시잖아요. 잠시만 도와주세요. 그 순간 제 몸이 굳었습니다. 보증서고 창고에서 살라는 거구나.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센서 등이 켜졌습니다. 주머니 속 황동 열쇠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가엔 주름이, 입가엔 쓴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건넨 철제 상자. 이건 꼭 간직해요. 그 안에 든 황동 열쇠. 혹시 이 열쇠가 제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온 저는 장롱 밑을 뒤졌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철제 상자가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여는 거였습니다. 황동 열쇠를 꽂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몇 장과 오래된 도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중 한 장을 펼쳤습니다. 창고 건물 임대차 계약서. 남편이 퇴직금으로 구도심에 작은 창고를 지어 세를 준 문서였습니다. 20년 전 일입니다. 이런 게 아직 남아있을까? 저는 종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윗집 고3 수험생 수아가 노트북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할머니 주소 주시면 지도에서 찾아드릴게요. 수아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예전 허허벌판이던 곳은 물류단지로 변해 있었습니다. 대형 트럭이 줄지어 있었고 창고 벽엔 삼광물류 제2센터란 간판이 보였습니다. 아줌마 이름으로 돼 있네요. 아직 임대 중이에요. 수아가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계좌로 20년째 임대료가 꾸준히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매달 180만 원씩.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이걸 내가 몰랐네. 20년간 3억이 넘는 돈이 쌓여 있었습니다. 수아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몰랐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열어봐요. 그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정말 그때가 온 걸까요? 저는 버스 노조 시절 동지였던 최승배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형님은 이제 재생 건축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미정아, 이 창고 위치 좋은데 한번 제대로 손봐볼까? 형님은 시공사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업체 실무자 임선주 씨는 40대 초반에 똑 부러지는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위치가 정말 좋아요. 구조도 탄탄해요. 선주 씨는 리모델링 후 장기 임대를 제안했습니다. 보증금 2천, 월세 220 관리비 포함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원상복구 의무, 임대차 갱신 조건, 중도 해지 위약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좋아요. 대신 계약서는 변호사랑 확인하고 결정할게요. 선주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현명하신 분이시네요. 형님이 말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버스 운전할 때도 그랬잖아. 안전벨트 먼저 매고 후사경 먼저 보고. 맞습니다. 저는 언제나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 삶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공익법센터의 나연우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35, 고령자 재산보호 전문가였습니다. 할머니, 창고 임대차는 재산권이에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나 변호사님은 계약서를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갱신 조건, 보증금 반환 시점, 안전 점검 책임을 명확히 넣으세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글씨가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혹시 가족이 보증을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변호사님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거절하세요. 가족이라서 더 명확해야 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언에 따라 계약서를 수정했고 안전하게 갱신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전세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창이 크고 햇빛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젠 진짜 창고가 아니라 창이 큰 방으로 가야지. 달력 한 켠엔 복지관 수영교실과 서예반 일정표가 붙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표를 내가 쓴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했습니다. 아들은 이걸 이해할까? 일요일 점심 저는 지훈과 혜진 그리고 사돈 부부를 불러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지훈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현금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지원센터 안내서와 부채 상담소 연락처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증은 못 써. 대신 내가 스스로 일어설 방법을 찾아봤다. 혜진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하시네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라서 선을 지켜야 해. 그게 서로를 지키는 법이야.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사돈 부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엔 차가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보증 서면 너도 나도 무너져. 그럼 누가 우릴 일으켜 세워줄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날 버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설 수 있게 돕는 거야. 하지만 제 마음도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창고 임대 갱신 계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월세 일부를 모아 의료비 계좌와 장학기금에 나누어 넣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2년치 전세를 선납하고 화분 하나를 들여놓았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저는 복지관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강사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힘 빼세요. 물은 원래 사람을 띄워줘요. 저는 조심스레 물 위에 떠봤습니다. 들숨 날숨. 몸이 물 위에 뜨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도 결국 내 안의 무게였구나. 수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 지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창업 접었어요. 다시 일자리 구하려고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훈이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초가을 공원. 낙엽이 바람에 흩날릴 때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는 이력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쳐주며 말했습니다. 자기 경력은 숫자로 써야 해. 내가 해낸 걸 보여주는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땐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다만 약속하자. 다시는 가족에게 보증을 요구하지 않기. 지훈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할게요. 우리는 악수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창고에서 살라고 한 거 정말 미안해요. 알아.
그땐 내가 급했으니까. 이제 엄마는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나 수영하고 서예 배우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볼까 해. 지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여행을요? 왜? 못 갈 것 같아.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우리 발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창가에 황동 열쇠를 걸어두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이건 이제 두려움의 상징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연 열쇠야.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줄에 썼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을 내 손으로 연다. 복지관 서예반에서 붓글씨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획이 힘차네요. 35년 운전대 잡아서 그런가 봐요. 모두 웃었습니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셨습니다. 미정 씨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네, 뭔가 자유로워 보여요. 자유.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 열쇠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진 속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습니다. 저는 새 원룸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면접 붙었어요. 축하해. 아들,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그때 안 도와줬으면 전 아직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안 도와준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선 거야.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고 저는 황동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두려움을 용기로, 의존을 독립으로, 창고를 창으로. 저는 일기장 마지막 장에 썼습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을 여는 용기였다. 창밖엔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고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의 문은 언제나 내 손에 있었다는 것을. 나는 내 삶의 문을 내 손으로 연다.